지금부터 사건 번호 2008로 735호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김미정이 자신의 집 목욕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시각은 2008년 8월 15일 오전 9시. 그런데 정말 신고가 접수된 대로 오전 9시에 살해됐을까요? 사건 현장에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도난품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시각이 늦은 밤이 아니라 오전에 일어났다는 점 등은 본 사건이 우발적 강도 살해 사건이 아니라 원한을 가진 면시범의 소행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목졸라 살해한 다음에 사체를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담가 놓았으며 안방에 있던 장롱에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왜일까요? 현장에서 도망가게도 급급했을 범인이 왜 굳이 사체를 뜨거운 욕조 속에 담가놨고 장롱엔 불을 질렀을까요? 그것은 사망 추정 시간을 조작해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피고인의 속임수였습니다. 피고인은 완전 범죄라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사실이 있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호기심 때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완전 범죄라는 카페에 가입한 사실이 있죠? 예. 물론 거기엔 지연 화재나 사체 사망 추정 시각을 조작해서 범죄를 은폐하는 수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내인 김미정을 살해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경마 등의 도박으로 큰 빚을 지게 된 피고인은 요즘 들어 부쩍 부인과 다툼이 심해졌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이 있었고, 피고인은 치밀한 준비 끝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빚에 쪼들리던 피고인은 장기를 팔아서라도 빚독 쪽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불법 장기 매매로 해결될 만큼 간단한 액수가 아니었죠. 피고인이 손벌릴 곳은 부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부인은 피고인을 당연히 외면했겠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완전 범죄에 가입한 시점 또한 살해된 김미정이 생명보험에 들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피고인 최진상은 부인을 살해해서 노름빚을 갚는 것은 물론 큰 돈을 손에 쥘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부인이 샤워하는 사이에 빨랫줄을 이용해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사체를 뜨거운 물에 담가 놓은 건 사망 추정 시각의 근거가 되는 시반, 시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장롱에 불을 낸 건 역시 범행이 일어난 시각이 7시가 아닌 9시처럼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밀폐된 장롱 안은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 연소까지 1시간 이상이나 소요되는 지연 화재를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피고인의 의도대로 장롱에 불이 붙어서 외부에 화재가 알려진 시각이 오전 9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제3의 장소로 이동해서 알리바이를 위장했습니다. 돈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이 살인범에게 우리는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용의자일 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그를 살인자라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는요? 아무리 간접 증거라고 해도 그것들 종합해봤을 땐 범인은 누가 봐도 피고인 최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부부지간이든 간에 어느 정도 불화는 있게 마련입니다. 불화가 좀 있었다고 해서 모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것은 아니죠. 피고인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처음 아이를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를 원했던 피고인이 정말 부인을 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에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마누라를 죽이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미정의 사망 추정 시각이 오전 9시라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있었는데 그 시각에 피고인은 현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이 조작한 거짓 알리바임을 제가 밝힌 바 있는데요. 그건 밝힌 게 아니라 추측한 거죠.
아무런 증거 없이 말입니다. 피고인에게 아무리 의혹이 많다고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인 것입니다. 피곤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죽이지 않았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김미정이 그 남편이 죽인 거 맞아. 정병 그건 몰라? 알아요. 사실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법정에서의 진실은 그게 아니죠. 법정의 진실? 그게 뭐야? 이기는 거요. 거짓으로 만들어진 진실이라고 해도 이기면 진실이 되는 거 아닌가요? 스타 변호사 되겠다는 꿈 그거 아직 안 버렸네. 뭐예요 그건? 아, 예. 빚쟁이 리스트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아, 이거 보험금으로 빚 갚고 나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겠는데. 지금 최진상 씨가 보험금 생각하게 생겼어요? 아니, 법이라는 게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난 물증이 없으니까 곧 풀려날 테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최진상 씨가 죽였죠? 아니, 뭐라고요? 지금 검사도 아닌 변호사가 지금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예요? 진실을 알아야 뭘 도와주던지 말던지 하죠. 솔직히 말해봐요. 진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양반이 빚에 쪼들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남편이 생명보험에 들었어요. 그럼 남편을 죽입니까? 아니죠. 안 죽이죠. 나도 안 죽여요. 예? 아, 범인으로 몰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보험금을 안 받아야 되겠어요? 예? 스마일. 김미정 씨 몰라요? 김미정이요. 할머니 딸이잖아요. 할머니. 몰라 이년아. 미정인지 미친년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년아. 법정에 서시는 건 힘드실 거예요. 요즘 상태가 부쩍 안 좋아지셨거든요. 사건이 발생하던 날 따님 집에 계셨다면서요. 근데도 전혀 그걸 몰라요?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자기는 뭐 딸을 낳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갔어요.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바랄 사람한테 바라야지. 그나저나 할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이곳에 있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죽은 딸 말이에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거란 걸 알았는지 사건이 생기기 얼마 전에 찾아선 원비를 선납하셨거든요. 그 많은 비용이 어디서 나서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남편이 사체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사채요? 김미정이 남편이 사채를 썼어요? 담배. 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돈을 갚던가. 당신 이자 모르고 썼어? 그러려면 애초에 돈을 쓰지 말았어야지.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당신 뭐야? 최진상 씨한테 돈 빌려주셨죠? 내가 최진상의 마누라를 죽였다? 그쪽이 죽였다라는 게 아니라 살해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거지 뭐요. 당신 얼마짜린데? 뭐라고요? 변호사 양반이라니까 한 30억쯤 될라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한테 1억이 있습니다.
그걸 10사람에게 1,000만 원씩 선의자를 떼고 일수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선의자를 떼면 또 돈이 남으니까 그 돈으로 몇 사람에게 또 일수를 놓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일수 찍어서 들어오는 돈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일수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일수 도장을 꼬박꼬박 찍느냐?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 60%에서 시작한 이자가 2000%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그렇게 알을 까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 돈 30억 버는 건 일도 아니거든. 30. 그런데 내가 겨우 그깟 3억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그깟 3억이요? 최진상이가 처음 빌린 돈은 800만 원 아닌가요? 난 뭐 흙 파먹고 사는 줄 아나. 나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할 거 아니오. 이건 장사가 아니라 날강도네요. 이 양반들이 정말. 내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나만의 철칙이 있어. 그게 뭔지 아셔? 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왜? 왜? 이자를 못 받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최진상이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면 그건 강용훈이란 사채업자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사채업자한테 돌리자. 강용훈이 그자도 협박을 한 건 인정했습니다. 아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네? 아유 집에 빨리 들어가 봐. 큰일 났어. 아 이놈아 똥을 내야지 이놈아. 완전. 아 이놈의 노인네가 정말 아주 저리 좀 가요 좀. 지금 남의 집에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만입니다. 최진상이 어디 숨어 있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그 인간 못 본 지 오래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아이씨, 누군 뭐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나?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야, 돈을.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준 돈이 얼만데 무슨 돈을 더 바래? 그건 아줌마 계산법이고. 그럼 우리가 받을 돈이 더 있는지 없는지 천천히 한번 계산기 두드려 봅시다. 어? 최진상이 강용훈을 피해 도망다니면 다닐수록 강용훈은 김미정을 더욱 괴롭혔을 겁니다. 그 사이 말도 안 되는 이자는 계속 늘어만 갔고요. 견디다 못한 김미정은 강용훈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써줬답니다. 신체 포기각서? 김미정이 남편을 대신해 생명보험에 든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 인간을 보는 게 죽기보다 싫었겠죠. 강영훈이 그래? 절대로 안 그러죠. 돌아오는 길에 최인상을 만나 확인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 그 최진상이 그 얘기를 왜 이제 하지? 사채업자한테 시달린 게 밝혀지면 자신이 더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변호인 변론하세요. 네, 검찰에서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 피고인 집 안 장롱에서 일어난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컴퓨터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한 그 지연 화재는 장롱 안에 옷이 가득 들어 있어서 산소가 부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피고인의 집 장롱 안에는 옷이 몇 벌 걸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화에서 완전 전소까지 단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맞습니다. 피고인의 장롱안과 동일한 조건으로 화재 실험을 하면 5분 만에 완전 연소가 된다는 건 본 검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엔 수많은 범죄 기법이 있죠. 자, 이것은 모기향입니다. 정밀 조사 결과 불타버린 피고인의 집 장롱 안에선 이 모기향의 주 원료인 알레트린 성분이 다량 검출됐는데 이게 뭘 뜻할까요?
피고인은 바로 이 모기향으로 지연 화재를 유도한 것이며 그럴 경우 발화에서 완전 연소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피고인은 범죄 현장을 떠나서 제3의 장소에서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죠. 있습니다. 그 모기향이 장롱 안에 있었다고 해서 그 모기향으로 불을 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롱 안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 모기향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럴까요? 본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자, 증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강용훈이라고 합니다. 그 남들은 뭐 사채업자라고 합디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사채를 빌려줬고 그를 강요해서 과도한 금액을 갈취한 적이 있으시죠?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변호인에 따르면 증인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가 살인 누명을 쓸 것 같아 나온 겁니다. 전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죽인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라고요. 아이 누구야 이씨. 형님. 요 생쥐 같은 새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따라와 이 새끼야. 예? 이게 뭡니까, 형님? 보면 몰라. 하나는 신체 포기각서고 하나는 보험서고요. 형님. 내가 왜 네 형님이야? 네가 죽으면 보험금은 내가 타는 걸로 해놨으니까 야, 잔소리 그만 까대고 지장이나 찍자. 어? 제가 간염이 있어서 생명보험에는 못 들거든요. 우리 마누라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마누라 아주 깨끗한데. 호랑이 같은 새끼. 그리고 부인 도장을 훔쳐서 만들었다며 보험 증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증인의 돈을 갚기 위해서 부인을 살해했다. 아니죠. 아니 어디 그게 나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솔직히 어디 나한테만 돈을 빌렸겠습니까? 네, 좋아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김미정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확신하십니까? 예.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어이, 동생. 아이씨. 밤엔 잠 좀 자자. 넌 잠도 없니? 재수없게 밤까지 쫓아오고 지랄이야.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너 신체 포기각서 썼었지? 이 시험 삼아서 눈이나 하나 팔라 할까? 네 눈가리나 빼셔. 내가 돈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내 들어와서 네 돈 당장 갚는데 너 앞으로 밤길 조심해라. 사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살인을 암시하는 행동을 했었다. 예. 아니에요. 난 그냥 저 사람한테 당한 게 하도 억울해서.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피고인은 반성과 뉘우침은커녕 보시다시피 치졸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고인에게 법의 관용을 적용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해했습니다. 이건 죽은 김미정이 저기 앉아있는 강용은행에 들어줬던 생명보험 증서입니다.
그녀는 왜 사채업자가 보험금을 타도록 보험을 들었던 것일까요? 원수 같던 저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피고인 최진상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보험금 때문이라면 저기 있는 강영훈 역시 김미정 살인사건 용의선상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아쉬울 때 도와달래서 도와줬더니 뭐요? 나보고 살인자라고요? 내가 검사님 도와주느라 피해가 이만저만인 줄 아십니까? 저요, 법정에서 불법으로 돈 받는 거 인정한 몸입니다. 이제 앞으로 최인상이한테 받을 돈도 못 받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나보고 살인자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 예? 당신 사채업자야. 변호사 말대로 돈이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지. 근데 그 돈 포기하면서까지 법정에 섰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당신이 주겠지, 김미정. 아닙니다. 아이씨. 조시다. 제가 다 말할게요. 제가 다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최인상이 잡으려고 그 집까지 쳐들어갔지만 그 생쥐 같은 인간이 나타나야 말이죠. 그렇다고 그대로 돌아올 수 없어 계속 죽치고 있었는데 그 인간 마누라 하나는 잘 얻었더라고요. 뭐 술도 한 잔 먹었겠다. 남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게 답니다. 회복이라도 했으면 쪽팔리진 않죠. 그냥 거기서 딱 걸린 거라고요. 야 이 새끼야, 남편이 있는 여자를 네가 인간이야? 그것도 내 집 안방에서 이 새끼야.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너 이 새끼 이번이 처음 아니지? 아니야. 나 손끝 하나 안 건드렸어. 미정 씨한테 한번 물어봐. 미정 씨? 아니 언제부터 우리 마누라가 너한테 미정 씨였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한잔 줘봐 이 새끼야. 너 내 마누라 좋아하지? 아씨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긴 임마.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쌀알끼리 쇼부 한번 볼래? 너 내 마누라 가져. 그리고 우리 빚 까자. 야 이 새끼야. 넌 사차는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새끼야. 에이 그지야 새끼. 그 인간이 그런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야말로 돈이라면 마누라도 팔아먹는 그런 인간이란 말입니다.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주쇼. 어디 사내 새끼가 없어서 그런 놈하고 살아요? 그동안 미안했수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예요. 꼴이 그게 뭐요? 그 어디 가서 옷이나 한벌 했던가. 당신들 돈만 주면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죠. 부탁 하나 하죠. 부탁이요? 우리 남편 죽여줄 수 있으세요? 뭐요? 최진상 그 인간 죽여달라고요. 내 그 심정은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오.
교수다. 내가 죽여준다고 칩시다. 그럼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당신하고 살면 돈은 펑펑 쓰고 살 수 있는 거죠. 나하고 살겠다? 그러다 나중에 배신 때리면 그럼 날 죽여요. 내가 죽으면 당신이 보험금을 타게 생명보험 하나 들어줄 테니까. 정말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혼 좀 내서 이혼시키려고 한 겁니다. 어차피 나도 새 출발하려면 미정 씨가 그 인간하고 호적이 정리돼야 하니까요. 여보세요. 그 사람 죽이지 마세요. 뭐요? 그냥 죽여버리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 사람 내가 받은 것만큼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어요. 마누라가 그러는 거 취진상이 왜 몰랐겠어요? 보험금도 보험금이지만 그걸 알고 죽였을 겁니다. 선배, 뭐래요? 야, 넌 변호사 된 거 후회한 적 없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사건은 네가 손 떼라. 아니 몰라. 나도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어. 강영훈인지 최진상인지. 근데 정말 용서받을 가치조차 없는 새끼들이야. 미안하다. 다음엔 소주나 한잔 하자. 당신 정말 김미정을 사채업자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김미정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래서 당신이 김미정을 죽인 거냐고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아니 전 또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하지만 전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다고요. 왜? 어차피 그 여자는 가만히 있어도 죽을 여자예요. 그런데 내가 왜 죽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을 여자? 그 저승사자 같은 사채업자 피해 다니느라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올 때였어요. 아이고, 남편은 밖에서 뒤지게 고생하는데 작작 좀 처먹어라. 작작 좀. 그렇게 보지 마. 정들어. 그거 피피야? 암? 처음엔 위에서 시작했는데 췌장까지 전이 됐나 봐. 췌장. 췌장하면 못 고친다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정말이야? 나 놀래키려고 장난치는 거 아니지? 죽어. 너도 죽으란 말이야. 여보, 당신 죽기 전에 좋은 일 하나만 해라. 어? 나 좀 살려줘. 우리 내일 내 동생 진숙이 만나서 보험 하나만 들자. 당신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한다면서 진숙이가 보험회사 다니니까 한 지난달 정도에 가입한 걸로 꾸며서 생명보험 하나만 들어놓아.
더 때려. 내가 당신 너무 괴롭혔으니까 당신 마음 괴로울 거야. 더 때리고 더 때려.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때려. 그리고 제발 미안한데 보험 하나만 꼭 들어줘. 왜 그래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 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전 집에서 7시에 나왔다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무죄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뭐 나한테 도움이 될 것도 없고요. 살고 싶으신 모양이죠? 그럼 죽습니까?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아니요. 내가 볼 땐 그쪽이 죽인 것 같은데요. 예? 꼭 목을 졸라야만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죠.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08로 735호에 대한 3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신문하세요. 2008년 8월 15일 오전에 일어난 김미정 살인 사건. 공검사는 아내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이 모기향을 이용한 지연 화재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모기향을 이용해서 지연 화재를 일으켰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살인을 암시하는 행동을 목격한 증인도 있습니다. 그 증인은 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 역시 본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뭘 뜻할까요? 그것은 피고인이 증인의 협박과 압박 때문이라도 부인을 살해했다는 또 다른 반증입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있다는 것, 이 점은 본 변호인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혹만 가지고 피고인을 살인자로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의혹이 아니라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김미정이 살해된 시각은 아침 9시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시간은 7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피고인에게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연화자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까? 여긴 법정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로 다퉈야 하는 법정이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심증적으로 99% 피고인이 범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1%를 구체적인 물증으로 보강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을 살인자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그를 둘러싼 의혹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그가 언제 어떻게 김미정을 살해했는가,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끝내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진술하세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구치소 찬바닥에 누워있으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비록 제가 집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집사람 저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고생만 하다간 제 집사람 위해서라도 진범 좀 꼭 좀 잡아주세요.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잘못한 거 용서 빌고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일주일 후 오후 2시 본 법정에서 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재개하겠습니다. 그 멀쩡한 담배는 왜 망가뜨려? 피지도 않으면서. 거짓도 이기기만 하면 진실이 되는 법정. 마음에 들어? 정변 말이 맞을 수도 있지. 그게 법이니까. 김미정이 죽은 시각을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 정확히. 아니요. 전 김미정의 죽은 시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채업자에게 치욕을 당했을 때,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녀가 암에 걸렸을 때, 그녀 자신이 남편을 살해하려고 생각했을 때, 그녀가 살아온 한순간 한순간의 인생이 사망 추정 시각 아닐까요? 그녀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은 남편이었고요. 왜? 그 남편은 무죄라면? 전화가 왔는데 말이죠. 간밤에 김미정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네?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이걸 호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달리 연락드릴 것도 없고 해서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니죠? 아이, 별 말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유품이라 해도 별것도 없어요. 낡은 옷가지 몇 개하고 늘 가지고 다니시던 핸드폰밖에 없어요. 최진상 씨가 무죄로 풀려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 허무하네. 어떻게 60평생을 남긴 게 달랑 휴대폰 하나에. 그 할머니 딸을 죽인 범인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잠깐만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에요. 아이씨, 깜짝 놀랐잖아. 에이. 엄마, 찍지 마. 스마일. 이리 줘요. 응, 알았어요. 이거 알았어. 이리 주지 못해요. 아이고, 누구 집 따님인지 정말 곱게 생겼네. 아이고, 이쁘기도 해라. 누구 딸이긴 누구 딸이에요. 엄마 딸이지. 응? 아이고, 안 돼. 알았어요. 찍지 마요. 한 번만 더 찍으면 정말 뺏을 거야. 스마일. 스마일.
끝까지 이러고 살 거야. 이번 사건 꼭 이겨. 스카우트 해줄 테니까. 선배.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무슨 고민 있어? 네? 아니 그래 보여서. 거짓도 이기기만 하면 진실이 된다는 생각 지금도 변함없어? 그럴지도 모르겠네. 자넨 성공하고 싶은 변호사니까.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08로 735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은 김미정 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남편인 최진상을 기소하였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가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인 김미정을 살해했으며 모기향을 통한 지연 화재로 알리바이를 조작,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기향이 장롱에서 검출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집에 있던 사건 당일 7시에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기에 피고인 최진상이 무죄를 선고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저번에 소주 한잔 하자고 한 거 그거 아직 유효한 거죠? 승자의 여유인가? 나보고 변호사 된 거 후회한 적 없냐고 했죠? 아무래도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잘한 걸까요? 다 알고 계셨죠? 이번 건만 승소하면 대형 로펌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직도 이기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도 있지만 진실이 될 순 없어요. 재판에서 지겠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진실을 밝혔으니까. 그게 제가 변호사가 될 이유니까요.